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10시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말 그대로 올해 매매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좀 여유 있게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사실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모처럼 매수 사인을 딱 넣었는데, 두 틱 차로 한 5분 좀 넘게 있다가 오더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움직이다 보니까, 뭐 실시간 방송이라 그러면 뭐 따라잡으시라 뭐하라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뭐 가족분들이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러긴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매수 오더를 좀 냅두다가 결국 체결이 되진 않았는데, 지금 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려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공매도의 환매수, 즉 공매도 세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 이 내용은 얼마 전에 저희 가족분들 대상으로 일일 가족 방송에서 이제 연말 어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를 이야기 드리자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고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환매수가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공매도 물량들을 아직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라고 그러면 이걸 내년으로 그냥 끌고 갈까?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냉정하게는 지금 지수는 그다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얘기 드렸던 박스권의 상단이죠.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예전처럼 매도세가 나올 때 업틱 룰로 막 눌러 가지고 공매도 물량 동원해 가지고 착착 가라앉히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래서 밀지 못하니까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들고 있는 거잖아요. 왜? 쟤네들은 시장을 아웃퍼폼할 필요 없이 시장의 벤치마크만 그냥 쫓아가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고, 뭐 삼성전자가 진짜 좋아 가지고 내년에 막 확 업황이 개선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매수하겠습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 어찌 됐거나 지수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지만, 종목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 그러면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내가 시장의 어떤 종목들을 컨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은, 내가 공매도 세력이면 이 종목은 내년까지 끌고 가기 좀 애매하겠다.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지금 정치적 상황상 내년에 바로 이게 막 제도들이 개선돼 가지고 막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딱 해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 아무도 정치적 그 리스크를 안으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심지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 다음 대선까지도 질질 끌 수도 있는 그런 요인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쟤네들도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쟤네들이 뭐 그렇게 큰 손실도 아닌 거고, 여기에서 충분히 해지도 가능한 거고, 어느 정도 정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물량의 한 10% 20%만 좀 더 성한 환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들은 팡팡 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9월 동시만기 이후에 지금 이제 다음 주가 12월 그 동시만기죠. 이 구간에 오면서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전까지는 4주 넘게 선물 매도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쌓아 놓다가 그 이후에 이것들을 다 환매수하고서 플러스로 돌려놨어요. 물론 그게 환매수인지 아니면 그 매도를 압박하는 어떤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는 건지 우리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누적으로 플러스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이제 장 초반에 시작하고 나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장은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추격하기에는 참 애매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국인 어떤 선물 매수가 쌓이면서 쭉 올라가서 끝났죠. 그러니 지금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12월 동시 만기가 굉장히 재미있게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 선물의 어떤 결제와 함께 과연 공매도의 애들이 저걸 환매수로 끌어올리면서 끝날 것인지, 만약에 코스닥 150 선물까지, 그러니까 코스닥 선물까지
저렇게 바뀌었다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지금 뒤도 안 보고 매수를 무조건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웃긴 게 코스닥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상황이.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위치가 그렇게 뭐 만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근데 어찌 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지난 9월 만기 이후부터 오늘까지 해 가지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 8천억 이상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재밌는 거는 지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전까지는 이렇게 매도로 붙어 있다가, 그쵸? 그 이후에 매수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걸로 플러스로 바꿔놓은 거죠. 근데 코스닥 150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 날 또 매수로 좀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8천억 가까이 매도로 갖고 있다. 물론 얘네들까지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프로그램을 막 자극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코스닥에 있어서 너네 2차전지 안 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매도 환매수 안 할 거야. 이런 자신감으로 버티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제 어떤 종목들의 일련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조금만 환매수가 움직여도 종목이 이 매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계속 단타 쳐도 괜찮다고. 혹은 물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2월 만기 이후에 이제 말일까지 넘어가면서 개인 대주주에 해당되는 물량이 매도로 나오고 환매수가 매수로 받치고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예, 말 그대로 에코프로 머티나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를 들어 올렸던 것처럼 환매수를 자극하는 저런 개인 창구를 활용한, 그러니까 제가 개인 창구를 활용한이라고 뜻한 이유는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 같지는 않거든요. 개인 창구를 쓰는 다른 모종의 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되었거나 그런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 환매수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건 해외 기관차가 아니라 그냥 국내 기관차를 진행할 거거든요. 해외는 지금 볼 거 없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TMF 매일 사신 분들은 지금 뭐 40% 수익 났다가도 그냥 배째고 들고 가는 거고, 주식은 지금 종목은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인버스 곧버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 저기서 쳐놓고 컷이 당하느냐 마느냐 뭐 이 정도에 있는 거지, 쟤네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입니다. 왜냐면 재밌는 흐름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지수가 내려오지 않으면 눌러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좀 더 정확히 차트를 얘기하게 하면 이렇게 봤을 때 최소한 요 일목짜리, 그러니까 2450 구간을 눌러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폼새가 올라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자꾸 저런 것들을 자극하는 환매수 세력이 들어오고 그거에 압박에 못 이겨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쉽게 2-3%씩 툭툭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가긴 어려워도 최소한 반 이상은 들어가 가지고 한번 이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 흐름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의 금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판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차전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하고, 왜냐면 지금 웬만한 다른 종목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지네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만드는 흐름들, 뭐 예를 들어서 CJ 대한통운 같은 거, 뜬금없이 50%가 올라가고 있죠. 지네들끼리 매수해서 올리고 있어요. 개인들이 따라붙지 못하는 종목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종목들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일 만만한 게 2차전지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제가 저희 카페에도 써 드렸죠. 뭐라고 써 드렸습니까? 카페에 뭐라고 써 드렸어요? 예. 말 그대로 쟤네가 갖추고 있는 이제 요소들이 우리가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건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금 자리에서 고민하면서 다른 거 찾을 이유 없다. 매매자들은 쟤네들만 매매해도 내년에도 계속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에서 엉뚱하게 어려운 종목들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쟤네들만 들어가도, 혹은 여유 있는 분들은 단타만 쳐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저희 이제 카페 가시면 제가
그 전략 올려드렸죠. 그거랑 똑같이 2023년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과연 공매도 세력들이 얼마나 환매수 해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마지막 사이클, 반등 사이클을 먹을 수 있는 폭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 흐름이 매도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50% 정도의 비중은 이 구간에 좀 들어가셔 가지고 챙기신다라 그러면 섭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만기에 있어서 너무 부정적인 흐름보다는 저는 그 이전에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나름의 긍정을 가지고 전략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내일 저희 그 올해 마지막 라이브 있습니다. 저랑 저희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죠. 내일 저녁 9시에 라이브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몇 종목만 좀 살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본 종목은 올해 내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15,100원짜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 매수해라 매수해라.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들어갔었어요. 그리고서 계속 18,800원을 노렸는데 쉽게 안 와가지고 중간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습니다. 물론 갈아탄 종목의 수익이 잘 났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점은 없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도달했죠. 욕심 부린다 아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 이때도 늘 이야기했던 게 자꾸 2차전지 보다 보니까 욕심만 생겨가지고 저렇게 깔고 내려가는데도 내가 신경 인지하지 못하고서 버티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코 좋은 방법들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도 또 들이대 된다고 했는데 이 자리는 잘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저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올라탔죠. 그러면 120평 지금 저항받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자리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매수해도 괜찮다.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15,100원짜리에서 추세 전환이 나온다라 그러면 혹은 딛는 흐름이 꼬리로만 나온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 자리 컷 걸고서 매수를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18,800원이 다시 온다라는 개념은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120병을 돌파하는 어떤 패턴에 따라서 내가 좀 더 가져가냐 아니면 좀 일찍 끝내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JYP입니다. JYP 비싸요. 비싼 건 맞는데 일단은 충분히 디딜 수 있는 구간에 왔어요. 사실은 얘보다는 하이브를 노리고 싶었는데 하이브가 이번 주에 꽤 많이 올라왔죠. 올라오다 보니까 그 종목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JYP 같은 경우에는 이 갭자리를 다시 한번 최소한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 진폭이 10% 남짓밖에 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이 구간은 생각보다 꽤 신뢰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9만원 초반짜리 잡아서 지금의 이 저점 밑에 컷만 걸 수 있다라 그러면 가급적이면 2~3% 내에 컷을 거는 게 좋겠죠. 이 컷만 걸 수 있다라 그러면 이 105,000원 이 구간까지는 나름 쉽게 올라가고 조금 더 시장에 운이 따른다라 그러면 120평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들은 내가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어떤 물량 부담도 덜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파이가 크신 분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펄어비스입니다. 제가 그 다른 게임주들하고 까꾸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조금 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 4만원짜리입니다. 얘가 4만원짜리를 타느냐 마느냐 혹여나 4만원짜리를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관통해서 탄다라 그러면 그런 흐름들은 추격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말 그대로 본 종목을 꼭 매수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만들어진 저점 이탈 컷으로 매수 가능해요. 30분의 추세 전환도 만들어냈고 여기에서 4만원만 탈 수 있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딛고서 45,000원짜리까지는 진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진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자리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만약에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 컷을 거는 게 아니라 4만원 아예 올라탄 다음에 딛고서 여기에서 추세 전환을 다시 만들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역회된 숄더 패턴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진폭을 만들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종목이다. 자, 그 다음에 호텔신라인데 제가 본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저는 가급적 건들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올라갈 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매도의 찬스인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이슈에 이렇게 몰입하기 싫으면 혹은 매몰되기 시작하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시세는 빠지는데 그 이슈 때문에 매수를 들고 있으니까 그 이슈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컨택하면 그 종목을 선택하기 전까지의 생각들은 다 버리고 나머지 매매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라는 게 이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흐름은 운 좋게 밑꼬리 음봉을 만들면서도 올라왔지만 다시 밀려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6만 원 부근에서 다시 꼬리를 한 번 더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중간짜리는 다 매매를 패스하는 것이 맞다. 특히나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흐름들인데, 이렇게 기관들이 손절매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 그러면 웬만해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거기다가 외국인까지 합세하게 되면 반등의 기미를 찾을 수가 없다. 얘네들 어떻게 보면 되게 맹꽁하게 매매하는 거죠. 그쵸? 올해 저렇게 매수를 해 놓고서 고가에 매수하고 저가에 파는, 그럼에도 보다 쟤네들은 시장을 최소한 추종은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굳이 열심히 중간에 들어가서 쟤네들의 탄알바지가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6만 원짜리에서 다시 저점을 만드는 패턴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건들지 않는 것이 맞다. 자, 그다음에 NC소프트입니다. 우리가 잠시 잊었던 게임 발매하면 떨어진다라는 규칙을 다시 한번 몸소 일깨워주는 모습이죠. 참 그게 좀 웃긴 징크스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는 좋은 게임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마치 그게 짜여진 시장의 룰처럼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하긴 하죠. 다만 어찌 되었거나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날 지켜진 저 22만 5천 원 구간, 정확히는 4,500원이었거든요. 그 자리를 저는 종가상으로만 깨지 않는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올라올 때 흐름에서 나름대로 매수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다가 얘네들이 진짜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털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노려보는 것은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물리신 분들이 짧게 컷을 가지고서 물타기를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NF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한 게 뭐냐면, 그쵸? 이 자리.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렇게 지지가 만들어졌던 자리가 깨지고 나서 저항받으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자리들이 적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꾸 저런 데 싸다고 잡고 막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운 좋게 살아난다 하더라도 늘 시장에서 정말 잘해야 본전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습관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 얘 지금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자리로 내려오고 있어요. 72,000원 자리. 딱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자리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 자리에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자리, 저는 가급적이면 저 자리 깼으면 좋겠습니다. 깨고 나서 다시 잡아챈다라 그러면 지금 냉정하게는 거래도 거의 없이 그냥 매물 공백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 7만 원대에서 다시 9만 원 중후반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자리의 폭을 한번 노려본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여 못 잡더라도 내가 극점의 자리에서 원하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패턴이 나올 때 반드시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언제든지 저희 자기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고 저희 얼리버드 프로모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그쪽에 남겨주시면 저희 교무부장님이 답을 주시도록 하겠고, 저희 마지막 라이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 늘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